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시아 경제 백종민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식 시장에서 묘한 흐름이 있다. 그게 바로 애플이라고. 네. 예.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테슬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네. 우리 2022년 내년의 주식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러시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뭐 지난주에 또 언급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테슬라 한번 보고 가시죠. 예. 그렇죠. 테슬라는 정말 올 한해는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였죠. 뭐 일론 머스크가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이 됐고, 그러니까요. 타임만이 아니고 저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거기서도 그렇고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죠. 인물이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보다 뭐 영향력이 영향력이 있어요. 더 컸었죠. 산업이라든지 뭐 맞아요. 금융, 뭐 가상화폐까지 뭐 우주. 그러니까요. 건드린 데마다 다 모든 게 다 결국 화제가 됐으니까요. 우주 여행도 성공을 했고 올 한해. 그랬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리겠지만 확실히 머스크가 올 한해 진짜 여러 가지 화제를 만들어낸 건 확실하네요. 네, 본인이 그리고 또 이렇게 화제를 만들어내는 주도하는 그런 또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근데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899달러. 맞아요. 800슬라. 밑으로 네.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1100슬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1100달러. 엄청 이게 왜 이렇게 그 등락폭이 엄청나네요, 진짜. 테슬라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만큼이나 사실 뭐 똑같이 크게 흔들린다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비트코인을 자세히 봤더니 결국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진짜요? 한번 급락할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웬만큼 시세를 유지하는데 요새 뭐 네. 테슬라 같은 거 봐도 이게 시가총액이 1조 달러 회사가 뭐 1200달러 갔다 800달러 갔다 막 그런 상황이니까 며칠만 해도 그러니까요. 이게 항이 참 이게 변동성이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오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악재들이 대부분 해소된 것들이 해소됐고. 특히 첫 번째 일단 앨런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이제 거의 다 정리했다는 거. 와. 그게 일단 가장 컸고요. 말한 걸 지켰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그게 네. 제가 그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 이게 좌초될 위기인 것이 이게 작용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그냥 거의 다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지금 뭐 1200달러까지 뭐 100달러 정도 남았는데 네. 그 정도야 충분히 뭐 그 정도 뭐 인정할 만한 조정이고 예. 이 정도면은 이제 테슬라가 또 더 크게 흔들리더라도 10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 또 큰 위기가 오지 않으면 쉽지 않나 생각이 든대요. 그래요. 그럼 네. 내년에는 뭐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다만 내년에는 금리 인상,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모르겠죠. 경우에 이게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하고 좀 상반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3월에 테이퍼링을 끝낸다 그랬고 빠르면 5월, 뭐 늦어도 한 6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시작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한번 또 소용돌이가 칠 수 있는 계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워낙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좀 그렇죠. 계속 성장세가 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테슬라들 지금 기다리시는 분만 해도 뭐 엄청나던데. 그리고 내년에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5일에만 해도 내년 1월 5일에 뭐 CES가 열리잖아요. 그 소비자 가전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예. 과거에는 이 쇼가 사실상 뭐 TV 발표하고 뭐 가전제품, 뭐 냉장고 그런 거 발표하는 행사였는데 지금은 올해는 전기차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때만 제가 과거에 가봤을 때만 해도 차량 행사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차가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GM 같은 경우도 원래는 현장에서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요번에 좀 오미크론 때문에 현장 방문 뭐 행사는 취소하고 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뭐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행사에서 아마 다양한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것도 선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런 또 이슈가 몰고 가기 시작하면 또 1년 내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내년에도 전기차 관련된 이슈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뭐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네. 그러나요. 구글은 또 어떻습니까? 구글이 실은 이게 또 올해 또 저기 또 히든 빅카드였는데요. 네. 이게 보통 이 대형 정보기술 업체들 빅테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올해 지금 주가 상승률 1위가 이 구글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구글은 이제 정식 구글로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네. 종목명은 알파벳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것이 지주회사로 전화를 하면서
알파벳 밑에 구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주식은 것 같네요. 알파벳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구글로 지금, 주식 네. 찾으시면 절대 못 찾겠네요. 올해 지금 70% 거의 상승을 했어요. 70%요? 네, 오늘 오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70% 정도 되는데 우리 왜 이렇게 잘 나가죠? 2위가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50%였으니까요. 와. 거기보다 지금 뭐 한 20%가 더 높으니까 굉장히 그러네요. 크게 많이 오른 거죠. 테슬라보다도 높아요? 테슬라도 지금 사실 뭐 1200슬라까지 갔으면은 좀 삐까삐까 할 텐데 네. 지금 뭐 1100슬라니까 지금 한 50% 정도 올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했네요. 구글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상대적으로 내가 좀 피해를 받다 보실 분들은 이제 메타, 페이스북에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아마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가슴이 쓰리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거기는 또 내려갔어요. 테슬라 아니요. 페이스북이 올해 23% 올랐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단 5%밖에 안 올랐어요. 왜 그렇죠? 아니 우리는 상식에 아마존은 정말 점점 더 상승세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경제 오픈이 많이 되면서 이제 또 온라인보다는 또 오프라인 비중이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쇼핑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존에 대한 크게 없었고 기대감이 좀 낮아진 것도 있었고요. 페이스북 지금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예. 여기는 애플이 개인정보 관련된 좀 기준을 강화하면서 좀 광고에 관련된 건 피해가 우려되면서 좀 주가가 좀 더 주춤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연방 정부와 굉장히 좀 갈등도 많았고 또 인스타그램 문제도 있었고 여러 또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각종 문제들 뭐 인스타그램에 대한 뭐 방관들 뭐 그렇죠. 어린이 학생들에게 내부 문건이 좀 공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좀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피해를 크게 입었죠. 그러면서 23%밖에 못 올랐죠. 그랬군요. 그거에 반해서 구글은 뭐 70%면은 굉장히 많이 뛴 거죠. 그러네요. 이건 이 정도 큰 회사인데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구글은 시가총액이 지금 2조 9천억 달러 좀 되거든요. 네. 2조 달러요. 2조 달러에 2조 9천억 달러는 애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 2조 달러가 좀 턱 밑에 와 있단 말이에요. 좀만 가면 이제 2조 달러 돌파한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2조 달러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큰 규모예요. 이게 넘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장 많이 했네요. 이게 구글 같은 경우에 아까 좀 전에 애플이 광고에 대한 규제를 좀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의 사실상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좀 적다는 그런 분석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구글이 또 클라우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이 좋다 하면서 급등을 했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다만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성장 요인이 좀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시가총액 2조 달러 그 내외는 이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올해만큼 성장할 주식가가 오를 것이냐 실적이 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2조 달러 선을 월등히 뛰어넘을 것이냐 그 밑에서 그냥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겠네요. 2조 달러면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우선은 크긴 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구글이 내년에는 그래서 그렇게 올해만큼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 좀 볼까요? 애플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로빈훗에서 애플을 한 주니까 얼마 안 됩니다.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 애플이라는 것이 사실 좀 한 달 전부터 좀 묘한 조짐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미크론 발병을 했을 때 그때 두드러진 현상이었는데 주식이 다 빠지는데 나스닥이 빠지는데 애플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오른 날도 있었어요. 딱히 뭐 이슈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애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는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애플이 안전자산이다 이제. 왜 그렇죠?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 3조 달러 육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와, 그래요. 단연 돋보이는 일인데 이 회사에 현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그래요. 현금이 많다는 얘기는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이 회사가 부도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뭐 위험 자산을 위험에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도 산다고 하셨었고, 그렇죠. 미국 연방정부 국채도 산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애플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로 보는군요. 안전 자산으로 이제 최우선 안전 자산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어로 따지면은 이것을 해븐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해븐. 예. 그걸 안전 자산이라고 표현을 보통 이렇게 해요. 근데 과거에 주식을 이렇게 안전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경우가 생각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고 그러면 그 정도로 애플이 지금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산업계, 미국 경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걸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구입을 한다면 주식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플이 그러면 그만큼 경영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신뢰를 줄 만한 그런 것들을 해왔다라는 거네요. 그런 거죠. 크게 뭐 변동 있지 않고 네.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신뢰가 쌓이다 보니 이게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오는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금 케이스가 네. 지난주에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 네. 뉴욕에 맨하탄에 있죠. 그래요. 그 회사가 네.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애플에 대한 신용 등급을 트리플 A로 변경하겠다. 와,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더블 A였죠. 더블 A 원이었는데 이 트리플 A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미국 정부하고 같은 등급이에요. 이게. 진짜요? 네. 그런 트리플 A를 받은 다른 기업들도 있어요? 존슨앤존슨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딱 3개예요.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예요. 존슨앤존슨은 아무래도 이제 백신 때문에 좀 그러네요. 원래 뭐 그날 그 회사는 백신도 아니라 뭐 소비재 회사로 그래서 뭐 완벽한 워낙 그런 게 신용등급이 두터운데 네. 이번에 애플이 선정이 된 거군요. 그렇죠. 애플은 주가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그러면 최소한 빠지더라도 네.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렇게 막 바닥을 그러니까 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안전적으로 내가 투자하기 쉽다. 그럼 일단 애플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뭐 손해를 보더라도 뭐 잠깐 뭐 10%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다시 또 10% 오를 수도 있고 다만 대신 이것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뭐 100% 주가가 오르겠다. 그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전 자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위험 자산이다 보면 등락률이 높을 것인데 안전 자산이라고 하면 또 얘기가 약간 다르죠. 벼락부자가 되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회사다. 이게 사실 트리플 A가 지금 3회사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가도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국가별로 따져보면. 국가들도 그런 신용 등급에 다 포함이 되는군요. 대한민국 봐도 2등급이 높은 거거든요. 진짜요? 네. 한국은 그러면 A 하나. 네, AA. AA.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하나 차이라는 건 이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G7, G10 얘기하는데도 애플보다 2등급이 낮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시장에서는 애플이 부도날 위험이 한국보다 훨씬 낮다고 보는 거죠. 거 아니에요? 2등급이에요. 2등급 낮게 돼 트리플 있어요. A고 AA인데요. 그게 저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누가 봐도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미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기업이 있을 것이냐. 애플이다. 미국이 왜 안전한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가 다 이제 무역을 하고 그럼요. 모든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좀 망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뭐 전 세계적 위기에 닥쳐도 끄떡 없을 것이다. 미국 안에서만은 큰 차이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거에 당연하죠. 근데 그 정도의 신용을 이 애플이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와, 애플이 올 한해 굉장히 잘했네요. 그러니까 사업을. 근데 지금 그거 외에 앞으로의 전망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애플이 지금까지는 올해 이제 아이폰 13을 내놔가지고 크게 히트를 쳤고 뭐 공급망 부족하다고 문제가 있는데도 하더라도 뭐 실제 조금 깎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그렇군요. 내년 이후에는 또 이게 또 새로운 기대주들이 또 그래요?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께서들도 애플 시계 많이 차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애플 폰 샀다가 애플 시계 사고 애플워치. 이어팟을 사시고요. 네. 그럼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3-4개 갖고 되잖 말이에요. 당연하죠. 거기에 또 저기 보조 배터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거기 또 저기 아이패드도 사시고. 그렇죠.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원격 수업하면서 아이패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샀잖아요. 맞아요. 맥북도 사고.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좀 올해 또 화제가 되는 이슈가 메타버스였잖아요. 메타버스 가상현실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내년에 애플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된 신제품들을 내놓을 경우에 이게 또 본격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내년에 출시 예정이에요. 네,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러면 실생활에 직접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또 어느 경우는 애플 매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저도 놀라지만은 너무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그 고객들이 또 미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애플에도 뭐 하나 내놨어? 그렇죠. 하나 사고 2개 사고 그럼 그게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은 딱 그것만 쓰시죠.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그 층이 굉장히 두터운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정보통신 취재할 때부터도 봐왔지만은 이 회사는 선도적으로 회사는 아니에요. 항상 2번째로 세 번째로 따라가도 제대로 된 걸 내놓고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거기 또 디자인까지 포함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독보적이죠.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그냥 사과 농장을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오히려 뭐 올해가 최고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하니까 분명히 더 전망은 더 밝다. 내년에는 그렇겠네요, 진짜. 증강현실이 정말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면 어떨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또 결정적 히든 포인트가 또 애플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플카가 이제 출시가 되나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애플은 그렇죠. 굉장히 비밀주의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우리 뭐 현대랑 한다 할 때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우선 조용해요, 지금은. 근데 어느 순간 또 빵 터트려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애플카가 나오고 정말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뭐 생산, 뭐 판매, 조직 그런 분들 쉽지는 않겠지만은 과거와 같은 그렇게 방식으로 판매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대감에 대한 우리의 향후 미래에 대한 애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신뢰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에 애플은 더 밝다. 일단 시장에서는 한 $210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와. 지금 178 정도인데. 진짜요? 네, 178이 179가 지금 아마 180을 넘어가면 또 사상 최고가가 될 텐데요. 아마 그러면 이제 곧 $3 넘을 수도 있을 것이고 $210면 또 지금보다 또 한 10% 이상 더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빅테크 중에서 고르신다면 애플이 어떨까 추천드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애널리스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애플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지금 근데 조금 오른 상태라 지금에 좀 구입하시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럴 수도 있죠. 이미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해피하신 거죠. 큰 뉴스네요. 큰 뉴스. 근데 내년 전망, 정책 전망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상반기는 좀 조정이 살짝 있을 수 있고 하반기에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으니까요. 필요하시면 투자 의사가 있으시면 뭐 조금씩 하락할 때 조금씩 사두셨다가 하반기에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또 이익을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투자 같다. 방법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에서는 뭐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라고 봐야겠죠. 애플, 구글 그리고 테슬라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내년에 전반적인 다 전망들이 굉장히 밝고 나쁘지 않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의 백종민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